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에 러시아군이 집결해 있습니다. 10만 명 가까운 걸로 파악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걱정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험악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침공할 거다. 유럽은 절대 안 된다. 미국은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러시아가 매번 우크라이나에 눈독 들이는지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역사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대한민국에서 대한제국, 그리고 조선, 고려, 통일신라 이렇게 가죠. 통일신라가 대략 9세기 무렵이죠. 러시아도 타임머신을 타고 통일신라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쭉쭉쭉쭉 가보면 키예프 공국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지금의 러시아의 씨앗이 된 나라인데요. 키예프,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죠.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은 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키예프 공국은 1200년대 무렵에 칭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키예프의 거점이 모스크바로 옮겨갔다고 하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여러 세력의 영향권 안에 들다가 러시아 세력이 커지면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헨리 키신저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다른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한 이유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로 치면 잃어버린 고구려 땅 회복한 느낌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90년대에 소련이 해체가 돼요.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있던 거대한 나라 소련은 이제 더 이상 단일 국가로서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Либерализация цен преследует спали возможностей наших контактов. И даже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избирателей 76%. 그 연방 내에 있던 국가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발트 3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등등 떨어져 나가면서 우크라이나도 떨어져 나갑니다. 우크라이나가 조상 땅이라 더 각별할 수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는 특별히 러시아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러시아랑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인들도 많이 살고요. 반대로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혹시 서구의 식민지배 역사를 들을 때 러시아 식민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좀 생소하시죠?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서구가 식민지를 막 넓혀가는 과정이 다 따지고 보면 바다를 통한 지배였죠. 근데 러시아는 보시다시피 바다가 별로 없습니다. 위쪽에 있는 물이요, 북극해 얼어 있고요. 동쪽에 있는 바다도 역시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쓸만한 바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찾는데 혈안이 됐던 거고요. 저 왼쪽에 조그만 바다 보이시죠? 거기가 바로 블랙시, 흑해라고 하는데 그 바다마저도 러시아에겐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근데 바로 그 흑해에 인접한 나라 역시 우크라이나입니다. 흑해에는 러시아 함대도 있고요. 바다로 나가야 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바다만 중요한 게 아니고 땅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딱 끼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군사적 요충지죠. 그래서 냉전 시기에 소련이 여기다가 무기를 엄청 많이 배치했습니다. 소련이 해체됐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핵무기가 4,200기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소련 해체 직후에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의 핵 강국으로 부상한 적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비핵화 조치를 끝내고 핵무기가 하나도 없지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모델로 우크라이나를 거론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이기도 해요. 우크라이나에는 큰 산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평야지대고요. 곡식이 아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할 적에 이 우크라이나를 게르만 민족의 식량을 제공할 곡창지대로 눈독을 들였다고도 하죠. 그리고 곡창지대이면서 공업지대이기도 합니다. 소련의 많은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도 있었잖아요. 1986년 4월 26일 새벽 체르노빌 원전 4호기가 폭발하자 소련 당국은 참사 사실을 즉각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가 인근 유럽 국가들까지 방사능 피해를 입자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Недавно нас постигла беда. Авария на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아무튼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는 거죠. 바다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정권이 반러시아 정권으로 바뀌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의 동맹단체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을 견제해줄 범퍼 같은 곳이었는데 도리어 여기가 유럽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게 생긴 거죠. 이러니 현재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나토 가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활발해졌고 지금은 10만 명의 러시아 군이 국경에 집결해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즉각 러시아의 위협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We do not and will not accept Russia's illegal and illegitimate annexation of Crimea.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유럽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미국도 가만두지 않겠다,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 자칫 싸움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추운 겨울입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앞에 군대를 모으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건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